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모든 것 알아보고 있습니다. 현재 부동산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셔서 그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0266-0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기회라는 것은 준비된 자가 그 기회를 맞이했을 때 그 시너지 극대화된다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부동산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회가 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든든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께서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전략 올바르게 세운 게 맞는지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클리닉 상담 오늘 만나볼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강동구 명일동 고덕주공 9단지 지난해 4월 17일에 매수를 했고 고덕주공 2단지 입주권은 지난해 4월 25일에 매수했습니다. 9단지를 언제 매도하는 게 좋을지와 어떻게 해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비슷한 시기에 고덕주공 두 물건을 지금 가지고 계시는데 일단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비슷한 시기 일주일 간격으로 9단지와 2단지를 차례로 이제 매수를 하신 거네요. 네네. 원래 어떤 계획이셨어요? 그냥 투자용으로 둘 다. 2단지 그라시움. 예. 그거를 이제 입주권을 알아보러 갔다가. 네. 그거 없고 9단지가 있어서 그걸 먼저 매수를 했는데. 네. 그다음에 이제 2단지 입주권 있다 그래서 그것도 샀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 내년에 바로 입주를 해야 되는데 9단지도 겹쳐서 어떻게 네. 하나 하고. 그러니까요. 고민이 참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참 이런 경우가 생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갑자기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를 두 채나 사신 거예요. 네네. 네, 그럼 이 두 채 말고 또 갖고 있는 게 또 있으세요? 없어요. 아, 그러면은 실입주용으로 구입을 하셨는데 하필이면 비슷한 시기에 같이 사신 거네요. 그죠? 네네. 그럼 입주를 지금 아무래도 하나는 기존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고 하나는 새 아파트니까 새 아파트의 입주 목적이 더 크시겠어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제 새 아파트 그 2단지에 입주를 하고 나면 이제 9단지, 이런 오래된 아파트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문제네요. 이 9단지를 그게 작년에 사갖고요. 네. 내년 되면은 이제 제가 보유한 지 2년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제가 일단 그 화면 보면서 입시장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네. 지금, 하필이면 지금 작년에 일주일 간격이잖아요. 네네. 하나가 4월 17일 날 9단지를 구입하셨고, 예. 4월 25일 날 2단지를 구입하셨는데, 입주권을 구입하셨다는 건 조합원 걸 사신 거잖아요. 네네. 그죠? 그런데 이 조합원 입주권은 우리가 그 청약해서 아파트 당첨되면 분양권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거랑 개념이 조금 달라요. 그 청약해서 당첨됐을 때는 그거는 그냥 이 집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 권리로만 보는데 이 입주권도 마찬가지, 입주권도 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확실한 권리인데 조합원이라는 특성 때문에 조합원이라는 또 혜택이 조금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가해지는 규제도 조금 있어요. 뭘로 보냐면 이거 똑같이 주택으로 봐요. 아, 예. 그러면 지금 9단지를 작년 4월 17일에 구입하셨으니까 뭐 거주 조건 안 채워도 2년 갖고 있으면 이거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되게 쉬워요. 예. 그런데 지금 하필이면 이게 조합원 입주권이라 2주택자가 되신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우리가 또 2주택자 그러면 뭐 일시적 2주택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예. 이것도 해당이 지금 안 되세요. 왜냐면 일주일 차이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 구입하고 1년 후에
1년 후에 신규 주택을 구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금의 여력이 되신다라면, 그죠? 그러면 그 2단지 입지가 상당히 좋잖아요. 네. 그죠? 2단지 입지가 좋아요. 2단지 입지 좋고 세대수도 크고 또 향후 뭐 이 고동역이 또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확률도 있고, 그러니까 새 아파트고, 그러니까 여기 입주를 하시고, 네. 이 주공 9단지 있잖아요. 네네. 9단지도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이쪽에서 고덕 주공 저층 재건축이 끝나고 나면 이 일대가 중층 재건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래서 개발의 목적, 개발을 할 수 있는 아파트로서 고덕역이 향후 더블 역세권으로 바뀔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9호선 4단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확실한 호재도 갖고 있으니까 이거를 임대사업을 등록해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아, 임대사업이요? 네, 그래서 어차피 이게 나중에 개발까지 되려면 장기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임대사업 등록해서 많은 혜택을 보려면 준공공 등록을 하셔야 돼요. 아, 준공공. 그래서 이거를 8년 의무 임대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아마 기준 가격이 아직 6억이 안 될 거예요, 이 9단지가. 예. 예, 그러니까 이건 기준 가격이랑 상관없겠네요.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은 8년 이상 임대했을 때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70%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법이 바뀌어요, 내년에. 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우리가 뭐 시간이 오래 걸리면 양도소득세 많이 내면 별 실익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기본적인 공제를 70%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이 두 주택을 같이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2단지는 입주해서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네. 네. 예. 그러니까 자금적인 내가 도저히 9단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입주를 못해 이런 게 아니시라면 예. 9단지 전세 놓고 예.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시면 자산 증식도 하고 내 거주도 안락하게 하고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시기가 굉장히 많이 겹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은데 임대사업자 활용해서 이번 전략을 잘 좀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대표님, 앞으로 가장 변화가 많을 지역을 꼽아라 하면 서울 지역 25개 자치구 가운데서도 강동구가 꼽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일자리 호재도 있다고 들었는데 강동구의 미래가치, 개발 계획들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강동구가 사실은 강남 4구라고 불리면서도 사실 강남 3구에 비해서 상당히 소외됐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그렇죠.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일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강동구에 삼성에서 상일동에다가 엔지니어링 단지를 조성을 했고요. 네. 향후 이제 고덕동에 고덕상업 업무 복합지구가 들어섭니다. 강일IC 밑쪽에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그곳에는 중소기업의 R&D 단지가 들어설 거예요. 약한 200개 업체가. 그리고 현재 앵커 시설로는 이케아가 또 들어올 예정이다 이렇게 예정이 돼 있으니까 네. 이제는 직주 자족 기능을 갖춘 도심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한 앞서도 잠깐 상담할 때 제가 언급해드렸던 9호선 4단계 추가적인 지하철 개통도 또 예정이 돼 있고 해서 네. 이제 강동구도 강남 4구의 이름에 걸맞는 곳으로 바뀌니까요. 투자 지역으로 전혀 손색이 없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강동구 관심 있으신 분들 이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클리닉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저희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 중에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전화 02-6676-0321번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포트폴리오 상담이고요. 이번에도 사연부터 전해드립니다. 투자 기간 7년에서 8년 정도를 잡고 10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서초구 신반포 2차와 한신 4차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둘 중 어디를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전화 받아볼까요? 여보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해요. 아유, 네. 잘 상담을 해드려야겠습니다. 네. 자, 신반포 2차와 한신 4차. 뭐 둘 다 좋잖아요, 사실은. 예. 네. 근데 애들이요. 네. 강남 쪽에 직장이 있고 네. 한신 2차인가? 한신 거기가 4차? 예. 예. 신반포 2차요. 신반포 2차. 예. 그게 한신 2차인데요. 예.
거기 한 1억 정도 네. 실거래가에서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요즘요. 그래서 이랬을 때 좀 저렴할 때 사뒀다가 예. 애들이 이제 좀 크면 예. 입주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한강 보이는 신반포 2차가 좋은지 네. 아니면 그 고속터미널 앞에 거기가 좋은지. 근데 네. 고속터미널 앞에는 공기가 좀 안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예. 어느 걸 구해야 될지 몰라서 상담드립니다. 네, 자녀분 대신해서 지금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 네. 한강변 보이는 신반포 2차, 고속터미널 바로 앞에 있는 한신 4차 각각 장단점이 네. 있습니다. 자, 네.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네. 참 저한테 참 어려운 결정을 해달라고 문의를 하셨네요. 예. 두 곳이 모두 너무 좋은 곳이니까 네네. 좋은 곳 중에 누가 좀 더 좋아요라고 지금 물으신 거잖아요. 근데 4차는 조정을 안 받았고요. 네. 한신 2차는 한 1억 이상 조정을 받았더라고요. 네, 일단 제가 화면 보면서 어떤 게 조금 더 나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이거는 정말 뭐 누가 더 좋다 나쁘다 하기는 조금 애매한 그런 곳이에요. 그죠? 네. 한신 4차도 단지 크고 신반포 2차, 한신 2차도 단지가 크고 단지 이제 차이는 네. 한신 4차는 생활시설, 편익시설의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요. 그죠? 네네.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기는 사실 좀 안 좋긴 해요. 왜냐면 대로변을 사이에 두고 있고 차량량, 소통량이 많은 곳에 입지를 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익시설이 좋은 만큼 환경, 그러니까 그 쾌적성은 약간 떨어져요. 그죠? 예. 대신에 신반포 2차는 그렇다고 또 너무 먼 것도 아니에요. 지하철역하고. 그죠? 충분히 도보로 이용 가능한데 네. 그래도 한강변에 입지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4차보다는 쾌적성은 조금 좋아요. 네. 그리고 둘 다 가장 큰 이슈는 두 곳 다 강남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네. 그럼 결국은 개발의 가치까지 보유하고 있고 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게요. 둘 중에 도대체 어디가 좋아 비교할 때는 다행히도 이 지역 내에 비교할 수 있는 두 단지가 딱 있어요. 여기는. 네. 여기 보면은 그 레미안 퍼스티지 아시죠? 네네. 네, 레미안 퍼스티지하고 아크로 리버파크가 있어요. 네네. 물론 뭐 레미안 퍼스티지가 입주 연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파트 입주한 지 좀 된 아파트 이런 차이는 있지만 네. 처음에는 이 레미안 퍼스티지가 훨씬 더 비쌌어요. 이거 아크로 리버보다. 네. 그런데 아크로 리버가 결국은 레미안 퍼스티지 가격을 이겼어요. 아, 예. 왜 그랬냐면 우리가 서울에서 입지적 장점을 따질 때 우리가 부동산에서 입지적 장점이라는 걸 따져보잖아요. 네네. 입지적 장점을 따질 때 물론 지하철역이나 이런 것도 쉽게 변하는 입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인위적으로 조성된 입지는 사실상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아, 예. 그런데 자연적인 입지 있잖아요. 네네. 이거는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 보니까 한강이라는 건 뭐예요? 서울에서 어떻게 아무리 해도 한강을 매립하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없는 가치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 가격이 얘가 결국은 재건축에서 입주했을 때 결국은 레미안 퍼스티지보다 훨씬 더 센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 똑같은 거예요. 지금 비슷한 이 반포 4차하고 2차하고 비교했을 때 제가 방금 비교한 단지랑 비슷해요. 서로가 지금. 네네. 그럼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지금 현재는 한신 4차가 훨씬 더 좋고 입지도 좋고 하고 하지만은 똑같이 재건축이 돼서 새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이 단지 자체가 갖고 있는 개발 가치는 없어지는 거잖아요. 다시 새 아파트로 바뀌었다는 가정을 했을 때. 그죠? 네네. 그때는 불변의 가치를 바로 두고 있는 것이 가격을 더 높게 형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굳이 이 두 곳 중에 고르자면 네. 2차를 고르시는 게 앞으로 어차피 7, 8년 장기적으로 보신 거잖아요. 네네. 최소한 10년 이상을 봤을 때 조금이라도 이익이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좀 해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한강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렇게 조언 드렸으니까 결정 잘 내려보시고요.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고요. 02-6676-0321번입니다.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오늘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 02-6676-0321번 기억해 주십시오. 자,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저희가 지금 분당 구미동 LG 아파트 예? 2006년도에 매수해서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또 광교 두산 일부 예. 노후복지주택을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5월달 입주 예정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이제 무지개 마을 LG 아파트를 네. 보유를 해야 되는지 매도를 해야 되는지 분당에서 다른 네.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저희는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예. 노후복지주택이 저희가 이제 처음 매수를 했는데 예. 잘 샀는지 네. 60세가 돼서 이제 자격이 돼서 사기는 했는데 네. 잘 샀는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전화 상태가 좀 들렸다 안 들렸다 해서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자면 분당 구미동에 있는 LG 아파트 2006년에 매수하셨는데 매도할지 말지 고민 중이시고요. 또 광교 두산 위브 노인복지주택을 올해 5월에 입주 예정이신데 잘 매수한 건지도 궁금하시다고 했습니다. 자, 전문가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무지개마을 아까 LG를 갖고 있다고 하셨고, 네. 자, 광교에 지금 노인복지 주택을 지금 구입을 하신 거예요. 네네네. 네, 그래서 무지개마을을 팔을까 말까 지금 그게 고민이신 거죠. 예, 그리고 광교 노인복지주택도 잘 샀는지. 노인복지 주택은 잠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네. 우선 무지개마을부터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무지개마을이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네네. 분당 아파트 가격이 언제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우리 분당 아파트 가격이 언제 올랐어요? 한 12월 달 이렇게 돼서부터 올랐어요. 자, 그런데 분당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 이유가 강남이 예. 쭉 치고 올라가 주니까 분당까지 다시 내려왔죠. 네네. 근데 무지개마을이 사실 분당의 중심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그죠? 네, 많이 안 올랐어요. 네, 그렇다면 분당의 중심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네. 무지개마을이 상당히 더뎌요. 네. 그나마 지금 분당의 가격이 막 회복하면서 많이 올라가 중심권이 많이 움직여졌으니까 무지개마을도 네. 조금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강남이 재건축 아파트가 지금 이제 보합에서 약보합으로 바뀌었어요. 전환됐어요. 네. 그럼 이 이야기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받는 분당의 중심권도 조금 정체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럼 중심권이 안 움직이면 가격이 큰 변동이 없는 곳이 중심권이 정체돼 버리면 가격의 네. 흐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도? 안 오르겠죠. 정체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나마 시기적으로 약간 올라간 상태죠. 네, 조금. 그럼 파는 시점으로는 나쁘지가 않은 거죠. 전체 시기를 봤을 때. 그리고 노인복지주택을 구입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이것도 주택수에 들어가잖아요. 네. 주택수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내가 이 주택을 계속 갖고 있으면 3년 이내에 처분을 하지 않으면 네. 이게 생각보다 다른 곳보다 더 차익도 크지 않은 게 세금까지 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요. 예. 양도소득세를.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G 아파트요? 네네. 그리고 광교에 네. 그 노인 5월 달에 입주 앞둔 거라고 그러셨어요. 예. 두산 2부. 예? 두산 2부. 2부요. 예. 제가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예. 이게 그 저수지 옆에 있는 거 그거죠? 네네네네. 네, 맞아요. 예. 자, 이게 혹시 노인복지주택이 뭔지 제대로 알고 구입하신 거예요? 예, 60세 이상 예. 돼야 하고 할 때는 어느 정도도 살다가 일반 주택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일단 분양가도 좀 싸고. 네. 자, 이렇게 볼게요. 네. 분양가가 쌌던 이유는 뭐냐면 몇 년 전에 노인복지법이 만들어졌어요. 네. 이 노인복지법이 왜 만들어졌냐면 우리가 네. 그 실버타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실버타운이 사실은 실패했잖아요. 이게 그죠? 조금 나이 드신 네네네. 분들이 같이 이렇게 그 집단을 이루어서
같이 생활을 하면서 조금 더 노후에 조금 이렇게 적적한 거를 좀 없애고 좀 활기찬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라 해서 실버타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이게 막상 자꾸 실버타운을 외곽에다 짓고 막 하다 보니까 그럼 도심권 내에 조금 더 도심 활동을 하면서 나이 드시면 조금 집단으로 모여서 이렇게 같이 좀 공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곳을 만들어보자 해서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해서 여기에 대한 어떤 특혜를 줘서 이런 단지를 조성하자 이거였는데 사실 광교에 있는 건 입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마주대병원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사실 우리 나이가 좀 있으면 이제 병원하고도 좀 가까운 게 좋잖아요. 네네. 입지는 상당히 좋은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조건에 맞추다 보니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60세가 넘었기 때문에 이거 분양받을 수 있었어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수요자가 사실상 제한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 자체는 나쁘지가 않아요. 실제로 노인복지주택의 제도의 취지에 잘 맞고 내가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불편함이 없고 분양가도 굳이 비싼 아파트 들어갈 필요 없이 저렴했기 때문에 괜찮은데 과연 이게 제한된 수요자가 움직이는 시장에서 가격이 얼마만큼 많이 오를 건가는 사실 미지수예요. 그래서 실거주 목적으로는 만족도가 높겠지만은 투자 목적으로서는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일반 주택으로 전환된다? 이것 또한 문제가 상당히 다분해요. 왜냐하면 특별한 조건에 의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했는데 일반 주택으로 이걸 전환을 시켜줘 버리면 그 이익을 또 수분양자가 다 가져가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조금 거주 만족도를 조금 높이시는데 목적을 두시고요. 네, 투자 목적은 약간 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도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어차피 거주하시기엔 좋으니까요. 우리 무지개 아파트 말급 처분하잖아요. 네네. 그거 가지고 또 여유자금 남는 거 갖고 또 좋은데 투자하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대표님. 네. 네, LG 아파트가 지금은 다른데 많이 안 올라와서 여기도 조금 있으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네. 그 무지개마을 아래쪽에 구성역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그쪽에 지금 얼마 안 됐어요. 한 이틀 전인가 발표했거든요. 용인시에서 거기다 경제신도시 조성한다라고요. 예. 그게 조금 더 올 하반기쯤에 아마 용역공투가 좀 더 나올 거예요. 네. 그때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세요. 그 지역 내 경제 중심지를 하나 만든다라고 지금 발표를 해놨어요. 용인시에서. 근데 그게 지금 현재 무지개마을이랑 거리가 상당히 좀 가까워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포인트 잡아서 올 하반기에 매도하는 걸로 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네. 올 하반기에. 네네네. 네, 이렇게 방향 잡아드리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무지개 아파트는 올 하반기를 매도 시점 잘 잡아보시고 그리고 광교 두산 2부 노인복지주택은 거주하시기는 좋다고 하니까 편안하게 거주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잠깐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노인복지주택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60세 이상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좀 특별한 주택인 것 같은데 뭐 매도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조건들이 있나 봅니다.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게 2014년도 15년도 기억을 하는데요. 네. 그 노인복지법이라는 그 법을 하나 제정을 합니다. 앞서 제가 시청자분한테 잠깐 언급해드린 것처럼 그 실버타운 제도의 약간 불안정성에 의해서 도심지에 정말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도심지 내에서 생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드리자 해서 그 노인복지법을 제정을 하면서 특별한 주택을 만들 특별한 주택을 젊은 사람들이 혜택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제도의 취지에 맞게 만 60세 이상 분들만 이거를 분양받을 수 있고 또 입주를 할 수 있게끔만 해놓은 거예요. 담보 조건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거나 미성년 손자 손녀랑 같이 살 경우는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사실 젊은 층이 들어갈 수가 없고 이걸 처분할 때도 똑같습니다. 분양받은 조건과 똑같아요. 60세 이상한테만 그렇죠. 안 그러면 이걸 처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취지가 좋고 대신에 분양가 가격은 지금 싸게 책정을 해요. 세금적인 혜택도 주고 해서 그래서 내가 실거주 만족도는 높을 수 있지만은 투자 목적하고는 약간 조금 방향성이 안 맞으니까 분양가가 싸다라고 해서 무조건 접근할 것이 아니고 항상 부동산도 마찬가지 노인복지주택을 제외하더라도요.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수요자가 제한돼 있다라면은요. 가격 상승 여력에는 반드시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같은 개념을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인복지주택에 대해서도 좀 알아봤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해보도록 하고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전문가의 빠른 답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피드 상담 오늘 어떤 내용 도착했을까요?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 레미안 목동 아델리체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매물도 없고 좀 비싼 것 같아서요. 그래도 여길 사는 게 나을지 아니면 지금 초기 단계인 신정 4구역을 매수해도 될지 궁금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인근인데 일단 어디가 더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개발지잖아요. 네. 개발지에서 투자 수익을 빨리 얻기 위해서는 개발이 빨리 진행되는 곳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네. 개발이 빨리 진행되고 있고 또 이제 공사가 들어간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가격은 비쌀 수밖에 없고요. 특히나 이 신정뉴타운 같은 경우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2-1구역 같은 경우가 그 뉴타운의 대장주거든요. 네. 대장주이기 때문에 물론 가격이 지금 현재 들어갈 때 약간 비싸다라는 개념이 들겠지만 입주 이후에도 충분히 대장 역할을 하면서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또 4구역 같이 초기 단계, 너무 초기 단계, 앞으로 또 10년 이상을 더 기다려야 되는 곳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의 비용을 더 주더라도 네. 완공을 빨리 앞두고 입주를 빨리 할 수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이익을 먼저 실현시키는 게 훨씬 더 전체적인 수익률 면에서 훨씬 더 낫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비싸긴 하지만 일단 매물이 있다면 신정뉴타운 2-1구역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수익형 부동산 투자처로 인천의 좀 외진 곳에 있는 일반 상가와 평택의 렌탈하우스를 보고 있습니다. 4억 원 중반으로 가격은 비슷한데 어떻게 비교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까요? 보내주셨습니다. 인천의 외진 상가, 평택의 렌탈하우스. 성격이 너무 달라서 참 비교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대표님. 좀 해주십시오. 네, 아무래도 이 수익률을 조금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시다 보니까 저런 선택을 하시려고 좀 고민하지 않는가 싶어요. 네. 특히 또 인천 같은 경우는 구도심의 상업 지역이 상당히 많이 지정이 돼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하철역하고도 멀면서 좀 외진 곳에 상가들이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는 안 되는데 임차인들이 장기적으로 오래 있는 임차인들도 있고 그냥 꾸준함을 유지하는 그런 상가들이 몇몇 있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수익률 자체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 상가는 상권이 형성이 안 되면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하거든요. 그리고 그 임차인이 한번 나가면은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 공실의 기간이 너무 길어지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진 곳에 상가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평택의 렌탈하우스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많이 아마 할 거예요. 그리고 평택이 이제 미군들이 다 이전을 해가면서 네. 미군 렌탈 시장이 상당히 커질 겁니다. 또 렌탈 시장이 일단 또 주거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상업용과 외진 곳의 상업용의 수요가 많냐, 아니면 특정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거용의 수요가 더 많냐 그러면 주거용이 당연히 수요가 더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같은 수익률을 놓고 접근을 한다라면 그래도 네. 평택의 렌탈하우스 쪽이 너무 낫지 않을까. 물론 평택 내에서 잘 고르신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주거용 쪽의 성격을 띠고 있는 상품에 손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으니까 입지도 잘 분석해 보시고 최종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자, 항상 매주 무료 강연 준비를 하고 계신데 서울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이제 분석을 해주시잖아요. 이번 주는 어디로 갑니까? 네, 이번 주에는 서쪽의 북쪽, 즉 서부권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서쪽의 북쪽. 네, 예. 네, 서부권도 좀 핫한 곳이죠. 특히 상암 DMC부터 해서 주요 업무타운도 있고 또 최근에 마포구 가격이 많이 오른 마포구가 포진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네. 이 지역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는 것이 정말 효과적으로 도랑 같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낱낱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일정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서부권 투자분석이란 주제입니다.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되고요. 내일입니다. 금요일 오후 2시에 시작되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문의는 026676-0321번으로 해주십시오. 네,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보고 있습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026676-0321번, 321번으로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고요. 전화 연결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상담을 우선 잘 해드리고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아, 저기요, 신길동에 있는 파크 자이가 네. 네, 이달인가 분양이 있나 봐요. 네. 그래서 그 서울의 집값이 지금 내려가고 있잖아요. 네. 서울의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내년에도 더 내려갈 거라 그러고. 네. 그래서 투자가 더 높고요. 거주도 할 수 있는데요. 예. 저기 괜찮은지? 분양을 받아도 되는지 네. 어떨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2021년 입주 예정으로 돼 있고 신길 뉴타운 내에 있네요. 자, 전망부터 1년이 아니고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달, 예, 이번 달. 이번 달. 네. 자,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볼게요. 대표님 네. 인사 나눠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달 분양 앞두고 네. 있는 신길 8구역 분양 받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하니까 더 걱정되시는 거고. 네네네. 네, 그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양 받으세요. 분양 받을 수 있으면. 네, 뭐가 좋아요? 네,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뭐가 좋은 거냐면 8구역 네. 혼자만 되는 게 아니고 네. 신길 뉴타운 전체에 아파트 타운이 조성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슬럼했던 지역에서 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아파트 지역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네. 즉 서민 중심의 수요층이 모여있던 곳에서 중산층 중심의 수요층이 모여있는 곳으로 지역 자체가 상향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지역이 훨씬 더 좋아지는 거, 지역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죠. 네. 지역의 가치가 좋아지는 거고 대단위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거, 주거타운을 형성하고 있는 곳이고 엄청 네. 좋은 곳이고 또 여기 신안산선도 향후 예정돼 있고 신림선도 들어오면서 8구역 같은 경우는 신풍역도 갈 수 있고 보라매역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도보로. 네. 너무 좋은 입지니까 네.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만 충족한다 하신다라면 다 그냥 하세요. 왜? 그리고 서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니면 역세권 쪽에 대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분양 계획이 돼 있으니까 청약을 하시고 이후에 고민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고민이 네. 있으세요? 다른 게 아니라 상계 주공아파트가 아니라 2단지요. 예. 네, 그리고 도봉구 창동의 19단지요. 아, 상동 19단지와 상계주공 2단지요? 네. 네, 지금 뭐 투자 목적은 당연하실 것 같고 거주 목적도 있으신가요? 거주 목적은 없고요. 예. 예, 지금 급한 건 아닌데 상황 봐가면서. 네. 하도 좀 투자 목적이 괜찮나 하고요. 투자 그 목적. 중에서, 예. 어떤 게 더 좋은가 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하나씩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딱 그래도 비교하기 좋게 두 개의 단지를 딱 선택을 해주셨네요. 네, 근데 네. 그 상계 주공은 네. 이 단지가 좋은지 아니면 다른 단지가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꼽은 거는 네. 이 단지 그거 괜찮나 해서요. 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한번 딱 지역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저는 물론 창동 19단지도 나쁜 건 아닌데 네. 두 개를 우리가 비교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네, 비교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상계주공을 선택을 할게요. 네. 왜 그런지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창동 상계는 서울의 광역 거점이에요. 네. 지역적으로 좋아지면서 이렇게 창동 역세권에서 차량 기지를 개발을 할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제가 화면에도 이렇게 그렸는데 네. 창동 역세권 개발인데 창동역 쪽 개발보다 상계동 쪽 개발이 훨씬 더 커요. 그죠? 예. 차량 기지가 상계동 쪽에 있으니까. 네. 그죠? 그리고 당연히 직주 근접을 갖추면서 훨씬 개발이익이 크게 작용하는 곳이 상계동 쪽이에요. 그리고 전체 주거 시장에서 놓고 보면 네. 자, 우리가 상계주공만 해도 거의 한 4만 세대 정도가 밀집해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네. 얘가 재건축을 해야 돼요. 그죠? 네. 그리고 창동도 물론 이 창동역 주변으로 기존 아파트들이 몰려 있지만 이 상계주공에 비하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상계주공의 큰 시장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네. 창동이 상계동을 넘어가기는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죠? 예. 지역적으로 맞대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당연히 상계동 쪽이 더 우선할 수밖에 없고 또 하나의 또 비교를 해본다라면 네. 우리가 창동 19단지는 역은 역인데 무슨 역이에요? 지상으로 철도가 다니고 네. 우리 상계 아까 2단지 보셨잖아요. 네. 2단지는 지하로 지하철이 다니고 네. 그죠? 물론 뭐 초등학교, 중학교 다 끼고 있기 때문에 그건 비교 대상이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네. 두 개를 비교한다라면 당연히 2단지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보이지고요. 단지 네. 선택 잘 하셨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근데 우리가 그쪽에서는 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천에 예, 살고. 용적률이 있거든요. 제일 낮은 곳, 상계주공의 그 14개 단지 중에서는 용적률 낮은 한 5개 단지가 있거든요. 아, 네. 예, 그 중에 지금 현재 저층 빼고 그러니까 5단지 빼고 남은 곳 중에서는 2단지가 용적률이 아마 제일 낮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래요? 용적률이 낮을수록, 현재 용적률이 낮을수록 개발을 조금 더 높이 할 수 있는 거니까 잘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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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조언을 드리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다음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요. 예. 지금 자양동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요. 네. 문정시형 아파트에 18평짜리 아파트가 조그만 게 있어요. 근데 그 우리 어머니가 사시다가 예.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래서 그 전세를 받다가 지금 사골세를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걸 요새 뭐 보유세고 뭐니 하네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어야 될지 팔아야 어떻게 할지. 될지 그뭐 문의 좀 하려고 그런 겁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문정동 시형 아파트 일단 전망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떻게 예?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거 지금 그러면 상속 받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 2001년도에 샀어요. 2002년도에 구입을 하셨고, 예, 어머니가 거주만 하시다가, 예. 예, 이렇게 별세하신 거네요. 이게 돌아가셔가지고 그걸 지금 사골세를 놓고 있어요. 아, 사과세 놓고 있고요. 근데 네. 그걸 갖다 지금 리모델링 한다고 그러는데 뭐 보유세고 있고 지난번에 또 저 양도소득 조금 냈어요. 그래서 네. 가지고 있을는지 그걸 네, 팔아야 제가 될지 일단 몰라서요. 가지고 있어야 갈지 안 갈지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보유하고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거 어차피 시형이 재건축은 되지는 않고 리모델링이 맞아요. 예, 예.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특히나 서울시에서 최근에 이제 리모델링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잖아요. 예, 예. 네, 그래서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한 단지들은 리모델링을 해서 네. 새 아파트로 바꾸는데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도 할 것이고 제도적인 것도 뭐 어떤 그 재원도 지원할 게 있으면 재원도 지원을 하겠다 이 개념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을 한다라는 결국은 이 문정 시형 아파트가 새 아파트로 바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굳이 지금 처분하시지 말고 우리가 예. 보유세라는 거는 보유세하고 양도세라는 거는 예. 그러니까 보유세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얻는 이익보다 훨씬 더 작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 양도세도 내가 차익에 실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세금을 내도 네. 결국 아깝지 않은 거니까 조금 더 보유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개발이 조금 더 진행될 때까지. 어떤 게 이해하셨어요? 네. 네, 조금 더 보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월세를 받고 계시니까 개발 계획도 있고요. 그러니까 보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생방송 시간상 스피드 상담 하나 더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용 보여주시죠. 용산구 한강로 3가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조합원 분양권을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보내주셨네요. 용산에서 항상 주목받고 있는 그 지역인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떨까요? 네, 이제 입주가 2020년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예. 입지적으로 상당히 좋습니다. 그 용산에 한 복판에 있고 또 신용산역도 있고 뒤쪽에 또 더 좋은 건 뭐냐면 용산에 우리가 큰 틀을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중심이 뭐가 그려질 거냐면 이제 머릿속에 딱 한번 그려보세요. 네. 용산 민족공원 70만 평이 넘는 곳이 대한민국 최초의 국가공원으로 바뀌는 곳이 바로 용산이거든요. 네. 그것도 용산의 입지적인 장점이 있다 뭐냐면 서울을 그 세 개의 도심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잖아요. 한양도성, 강남, 영등포권에 세 개 도심을 지정을 해놨는데 그 한 복판에 있는 곳이 용산입니다. 그래서 입지적 장점은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입지 장점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개발이 이루어져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새 아파트들, 주상복합이건 뭐 새 아파트건 이런 것들의 가격 가치가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진입 장벽이 조금 손반영이 높다라는 많이 거죠. 되네요. 예. 이 이야기는 실거주로 진입을 하시기에는 큰 무리가 없는데 예. 이 용산 권역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 목적까지 생각을 해서 이걸 들어가겠다 그러면 투자 목적과는 반영은 조금 안 맞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얻어갈 수 있는 이익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실입주 목적으로 하면서 용산의 그 개발 그 호재를 같이 누려보겠다. 실입주해서 안정감을 누리면서 거기에 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게 아니고 만약 난 투자 목적으로만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용산은 개발이라는 큰 틀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개발을 하면서 서로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상품으로 조금 들어가시는 게 맞거든요. 대표적으로 한강변 쪽에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투자 수익률 측에선 충분히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조금 놓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가지 조건 말씀드렸으니까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